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이젠 정말 공기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고요. 자, 한 주의 시작은 오늘도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이 밤새 북서쪽에서 차는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이 낮습니다. 또 한낮에도 22도까지 오르면서요. 이제는 좀 반소매처럼 입으로는 춥다라고 느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외출 시 이제는 좀 입고 벗기 편한 옷들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정말 완연한 가을 정치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창군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죠. 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가 지난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8일 원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남북평화시대 한반도 수도 또 강원도의 미래를 테마로 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의 주요 이슈들 들어보는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인 28일과 29일에 1차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28일, 29일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추경 통과를 전후해서 각종 지원금 대상에 정부는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고 이 대상자들은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자체들이 방역 비상에 걸렸습니다. 강원도 내 상당수 호텔과 펜션, 리조트 예약률이 100% 육박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추석 귀성길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의 음식 취식이 금지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 대책을 수립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가 이 기간 매장 내 좌석 운영을 중단하기 때문에 음식 포장만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가요 지난 11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 것인데요. 이 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삼양꽁빠농의 김용상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이게 조성 계획은 사실 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네네.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은 약 한 3년 이상 됐고요. 네. 지금 군이라든지 여기 정책적으로 저희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그 일정을 잡은 것이 1년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11일에 이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일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 평창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이게 어떤 공간입니까? 예, 저희 그 삼양 꽃방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은 테마파크하고 그 테마파크의 저희들 그 실질적인 목적은 반려동물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네. 쉽게 말해 탄생부터 이제 사후까지 전체적을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예.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그런 기관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ICT 시스템으로
브리딩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사료, 간식, 그다음에 이제 복지라든지 후생 그 모든 거를 반려동물 쪽의 어떤 산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 마당 안에 이어놓고 예.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규모 자체가 지금 저희들 전체 그 사업 규모는 약 한 30만 평 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여기에서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브리딩 센터도 있겠고요. 뭐 사료를 예. 만드는 것도 있겠고 또 이 반려동물들의 관광 테마파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특히 사실 제일 많이 관심이 가는 게 관광 테마파크예요. 예, 예.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예, 관광 테마파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관광 테마파크하고는 일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겁니다. 예. 저희들 관광 테마파크는 반려동물의 어떤 그 복지도 복지지만은 네. 사람하고 같이 인간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쉽게 말해 복지 케어 센터라든지 그다음 바이오 센터, 예. 그다음 메디칼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후생 복지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예. 이 복지 하니까요. 예, 예. 상당히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만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여기면 될까요? 사실 반려동물들 이제 뭐 한 가족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일반 펜션이나 콘도 같은 곳에 보면은 이 반려동물 네. 동행이 가능합니까?라고 여쭤보면은 예. 아직까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참 이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긴 도리어 네. 이제 반려동물들이 이제 우대받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반려동물들은 이렇게 놀고 이제 보호자들도 이제 동의하는데 보호자들도 예. 즐길 거리가 있는 겁니까? 예, 보호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려동물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표준견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견들이 약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네. 200개 정도. 그런 어떤 인식이라든지 쉽게 말해 세계 표준견의 어떤 인식 이런 거를 같이 학습하고 또 저희들 지금 계획은 테마파크라든지 전시관에는 강원도뿐만 아니고 뭐 전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예. 국민학생부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생 그다음에 가정주부까지도 전체적으로 동물을 우리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실습장이라든지 현장 실습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요. 이 네네. 업체에서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뭐 사업이라든지 뭐 다른 프로젝트 운영해 왔었습니까? 기존에? 기존에는 저희들은 이 회사 자체에서는 한 게 없었고요. 예. 제가 대표인 제 본인은 상당히 저희들 과거에 정결협회 때라든지 애견협회라든지 예. 협회 생활을 하면서 세계 표준견을 국내에 있는 개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수출이라든지 예. 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애견 전람회라는 게 있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가 왔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을 해왔었군요. 네네. 자, 그런데 정말 네.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예. 그 단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성공 확률이 예. 이제 확실하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저는 분명히 100%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100% 사업의 100%가 너무 장담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그렇다면 그런 그 자신을 가질 만큼 왜 이제 반려동물 앞으로 또 시장 뭐 니즈 이제 수요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그런 또 수요층은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에 이 평창에 이런 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먼저 어떤 국제 경쟁 시장을 보시면은 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저희들이 아시아권에서도 제일 반려동물 쪽으로는 제일 후진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80년대 우리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수준입니다. 왜? 그건 잘 아시겠지만은 88 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세계 서방 국가에서 개 먹는 나라라고 보이콧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들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또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보여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견협회라든지 각 협회들이 서울에서 뭐 진돗개 명동거리라든지 애견 전람회 세계 심사위원들 브리더들 초청해가지고 전람회를 막 시작하면서 이게 국내에서 애견 붐이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IMF 때도 다른 산업보다도 이 애견 산업 쪽은 불과 2, 3개월도 채 안 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상태에서도 다들 이제 가정에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강아지 시장들은 오히려 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반려동물이라 하면요. 예,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그 외에도 뭐 다른 또 반려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서 맞죠.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예. 거는 반려견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지금 네. 반려묘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요. 예, 예. 1차적으로 이제 반려견만, 예, 예. 반려묘는 이제 좀 따로 놔야 되나요? 예,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육 시설 자체도 분리가 그렇죠. 돼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브리딩 농가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광 테마파크를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 부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예. 저희들이 지금 각 대학하고 산학도 하고 있는 이유가 연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쉽게 말해 브리딩이라든지 유전학적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국내에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어떤 그래서 그런 반려견 테마파크만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건설하겠다라는 것인데, 네네. 반려묘 이제 고양이 집사님들 좀 네네. 약간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 완전한 중국까지는 그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브리딩 센터는 저희들이 올 연말 내지 내년 6월까지는 네. 준공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직영 체제로 가는 12 이제 쉽게 말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지금 연구센터라든지 바이오센터, 메디컬 예, 예. 센터에서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자료 예, 예. 그 모든 기록적인 자료를 지금 저희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센터만 일단 만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쪽이 지금 1차적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테마파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콘도 이런 식은 2023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 넉넉 잡고 한 4년 보는 거라고요. 예. 이게 다 되면은 좀 기대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저 개인적으로라든지 애견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국내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런 규모의 애견에 대한 테마파크는 국내 처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자부심도 있지만은 강원도 지역 경제도 경제겠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산업적으로 이거를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애견 산업 자체가 네. 독일 전체 수출 금액의 약 한 2%에서 3%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의 알겠습니다. 산업 규모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산업을 일구고자 하는 게 저희들 회사의 목표입니다. 뭐 일단은 수도권에서도 정말 예, 그 여름 휴가 또 겨울에 아니면 또 여행 갈 때 어디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예. 우리 그 강아지들 데리고 정말 예.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 평창 예. 가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많은 기대를 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강아지는 이제 키웁니다만은 아, 예. 그때쯤 되면 한 얘가 5살, 6살 되겠군요. 예, 예. 한창 혈기왕성할 때. 좀 예. 이곳에 가서 좀 뛰어노는 모습을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평창이라는데 공기도 공기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환경을 갖고 있는 게 평창입니다. 그 어디 가서 이제 반려견 입장 가능합니까라고 눈치 안 보고 예. 좀 그런 면에서 정말로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좀 좋은 성과 또 앞으로 또 일정대로 잘 또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양꽃반홍의 김효상 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원주시에서 수도권과 강원도의 상생 발전을 논의하는 이 국가 균형 발전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토론회 분위기 또 토론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8일에 이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국가 균형 발전 이러한 그 테마로 토론회가 진행되었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대구시를 시작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TF와 강원도당이 공동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토론회가 원주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8일 원주시청에서 남북평화시대 한반도 수도 강원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균형발전 분야의 전문가 7명을 초청해 강원도 미래발전 전략에 대해 2시간여 동안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네. 자, 현재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 우선 강원연구원의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강원권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강원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20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젊은 층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로는 직업적인 이유가 42%로 가장 컸는데요.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오히려 출근이나 쇼핑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영향도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 이유는 불균형 발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지역 발전의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전국 인구의 3% 수준이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주거 생활 환경 수준도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강원도의 기초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적을 뿐더러 응급 의료 인프라 접근성 역시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원도는 산지, 환경, 군사, 농림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 불가능한 토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미래 발전 전략 좀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까? 네,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드론 산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강원특별광역권을 설정해 북방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강원도 미래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인구 감소 구조를 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남북 광원교류 협력과 평화 경제권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특히 요즘 좀 관심이 가는 사항들이 이 미래 발전 추진 전략 중에서요. 혁신도시 시즌 2가 이제 조만간에 뜨거운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2차 공공기관 유치 방안 좀 여기에 대한 또 지적도 나왔죠. 네, 강원도 미래발전 추진 전략으로 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유치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태환 센터장은 현재 혁신도시에 이전된 공공기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우선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는 이미 공공기관이 이전돼 있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하거나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의 뚜렷한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우선 수정돼야 하는데 2차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해서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지속되지 않아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또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송영훈 원장은 강원도가 가진 장점에 집중한 지역개발 사업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남북 접경 지역의 개발이나 남북 평화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도 많을 뿐더러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진행된 토론회 내용 듣겠습니다.
적경제력의 기초단체가 발전하려면 그 단체마다 또 제한이 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지역 소매라든지 이런 지역 재생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제안들은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제안들이 많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강원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들을 좀 더 키우기 위한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대학, 산업계가 협력을 한다면은 강원 혁신도시 관련돼서 말씀하신 내용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또 의견들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이 또 오갔죠. 네,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송영훈 원장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기업으로부터 지방대 학생들이 제안받는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 업무에 불과한 일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기원 위원도 직업과 교육이 수도권 위주로만 집중돼 현재 지방에는 청년이 없고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대학과 지역의 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은 직업기회와 함께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부원장도 광역권 기능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직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와 원주시는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소식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원도 내 소식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강원도 일자리 재단 소식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이제 본격 업무에 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최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나섰습니다. 분산된 일자리 업무를 통합 수행할 일자리 재단의 출범으로 일자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우선 취약계층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올해 12월까지 총 4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400여 명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자 등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에 그 구직자와 또 구인 업체 간의 어떤 그 미스매칭이 좀 계속해서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좀 계절적인 또 요인이 큰 곳이죠.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이요. 요즘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요. 네. 이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 사업이 또 시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재단은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 사업도 시행할 예정인데요. 일자리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인 만큼 고용 안정화는 물론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국을 신설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5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장의 무급 휴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자 등 1,900여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고 실업급여 대상자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죠. 추석절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서는군요. 네, 맞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4일간 추석절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올해는 민생 치안 활동과 원활한 차량 소통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데요. 우선 범죄 예방 진단팀과 지역 경찰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범죄 취약 요인 점검과 불안 요소 해소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경찰서 내외근 수사, 형사, 지역 경찰 등 경찰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민생 치안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이 찾는 공원 묘원 인근 도로를 비롯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 터미널 등에 하루 평균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량 소통과 안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추석 전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석 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요. 연휴 기간에는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 형사활동 강화를 통해 강절도 예방은 물론 강력사건 발생 시 검거 체계도 유지하고요.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 방법 활동도 벌이고 또 모니터링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만은 좀 이러한 그 활동들이 좀 한가했으면 좋겠군요. 네. 별다른 일이 없이 추석 명절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9월 21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